그때 마동석이 다시 전면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마동석은 자신의 사고와 실종이 채화영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오장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오장미에게 마동석은 잃어버린 아버지이자 채화영의 과거를 증언할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마동석은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라진 뒤 정숙희가 무너졌고 오장미와 마서린의 삶이 갈라졌다는 죄책감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장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제는 말해야 해요. 엄마가 왜 그렇게 됐는지, 서린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채화영이 뭘 숨기고 있는지 제가 알아야 해요. 마동석은 오래된 기억을 꺼냈습니다. 채화영이 단순히 질투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드림그룹 안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기 위해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약점을 모으고 이용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동석은 자신이 사고를 당한 날 이강혁의 그림자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오장미는 그 말을 듣고 정숙희의 기억 속에서 이강혁이 왜 늘 나쁜 사람으로 남아있었는지 떠올렸습니다. 정숙희가 이강혁을 보고 공포에 질렸던 이유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에란이라는 이름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오장미가 간절히 연락을 기다리던 에란은 채화영과 이강혁이 숨기고 싶은 과거를 알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강혁도 에란의 행방을 쫓고 있었습니다. 오장미와 강백호가 에란에게 닿기 전에 이강혁이 먼저 움직인다면 에란은 다시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오장미에게 말했습니다. 에란 씨를 우리가 먼저 만나야 해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서린 씨 사건이랑 동석 아버님 사고까지 같이 풀 열쇠일 수 있어요. 이강혁은 에란에게 경고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당신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란은 더 이상 완전히 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에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만 입 다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린 씨까지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는 나도 못 숨어요. 그 말은 이강혁을 흔들었습니다. 이강혁은 에란을 막으러 갔지만 에란의 말 속에서 자신이 외면해온 죄를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강혁은 처음으로 채화영의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마대창은 강백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강백호가 최하준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출생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드림그룹 후계구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마대창은 강백호에게 드림을 맡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백호는 그 말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마대창이 드림의 진정한 주인은 자네일지도 몰라라고 말했을 때 강백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드림의 주인을 말하기 전에 드림이 감춰온 죄부터 밝히셔야 합니다. 그 말은 마대창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대창은 채화영의 악행을 경계하면서도 드림가 안에서 벌어진 비극을 너무 오래 침묵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오장미는 그런 강백호를 보며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강백호는 힘을 얻고도 그 힘을 자기 욕망을 위해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장미가 강준호가 아니라 강백호를 선택한 이유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강백호는 오장미를 가지려 하지 않았고 오장미가 무너지지 않게 곁에 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강준호는 이 모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백호는 최하준이라는 이름으로 마대창의 신뢰를 얻고 오장미는 그런 백호 곁에 더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강준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서 빼앗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서린의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가 오장미와 강백호에게 스마트워치를 건네면서 또 다른 폭탄이 열렸습니다. 오장미는 스마트워치를 쉽게 켜지 못했습니다. 마서린이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마서린은 오장미에게 끝까지 미워할 수 없는 쌍둥이였습니다. 서로의 삶이 뒤바뀌었고 서로에게 상처를 줬고 끝내 화해다운 화해도 하지 못한 채 마서린은 영정사진 속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장미는 스마트워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강백호는 조용히 오장미에게 말했습니다. 장미씨, 우리가 이걸 확인해야 서린씨가 마지막까지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어요. 힘들면 제가 먼저 볼게요. 하지만 오장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서린이 마지막에 남긴 진실이라면 자신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스마트워치의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마서린의 심박이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한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대에 아주 짧은 음성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 다 알고 있어. 엄마가 왜 그랬는지 짧고 끊긴 말이었지만 오장미는 그 한마디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마서린이 죽기 전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스마트워치가
오장미와 강백호 손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채화영은 겉으로는 차분한 척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서린이 마지막 순간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 기록이 어디까지 남아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채화영은 이강혁을 불러세우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스마트워치 반드시 가져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든 세상 밖으로 나오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이강혁은 대답했지만 예전처럼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채화영의 말이 명령으로 들리기보다 협박처럼 들렸고 그 협박 속에 채화영의 공포가 너무 선명하게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워치의 음성은 조금씩 더 복구되었습니다. 엄마 나 다 알아.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도. 마서린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순간 오장미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마서린은 마지막 순간까지 채화영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망가뜨린 사람이 채화영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마서린에게 채화영은 30년을 엄마라고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극이 오장미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정숙희도 마서린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흔들렸습니다. 정숙희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토끼 도둑이 데려갔다. 채화영, 도둑이다. 정숙희의 말은 여전히 조각나 있었지만 이제 그 조각들이 하나씩 맞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서린이 죽기 전 알아낸 비밀은 정숙희, 마흔의 목걸이, 베넷저고리, 그리고 채화영이 훔친 아이의 진실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마서린은 자신이 누구의 딸로 살아왔는지, 오장미와 왜 갈라졌는지, 채화영이 무엇을 감추고 있었는지 알아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마서린의 입을 막아야 했던 겁니다. 오장미는 마서린의 마지막 기록을 들으며 다짐했습니다. 서린이가 못한 말을 내가 끝까지 밝혀낼 거예요. 채화영은 스마트워치 기록이 복구되고 있다는 걸 알고 마지막 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강혁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이강혁이 한영자에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필요하면 이강혁을 버려 자신은 빠져나갈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강혁도 그걸 느꼈습니다. 평생 채화영을 위해 죄를 감추고 사람을 위협하고 위험한 일을 대신했지만 채화영에게 자신은 끝까지 보호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영자는 그런 이강혁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강혁 씨, 이제 선택하세요. 채화영 씨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끝까지 무너질 건지, 늦었어도 진실 쪽에 살 건지. 채화영은 이강혁을 의심하며 몰아붙였습니다. 너 지금 나 버릴 생각이지? 한영자가 내 마음이라도 받아줄 것 같아? 이강혁은 처음으로 채화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표님은 끝까지 사람 마음을 거래로만 보시는군요. 채화영은 그 말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워졌습니다. 이강혁이 무너지면 자신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장미와 강백호는 스마트워치 기록, 에란의 증언, 마동석의 고백을 하나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모든 비밀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채화영을 향한 포위망은 분명히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마서린이 죽기 전 알아낸 비밀, 마동석의 사고, 정숙희의 기억, 에란이 숨겨온 진술이 하나씩 연결되자 채화영은 처음으로 판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그대로 당하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은 다시 강준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강준호는 이미 깊이 흔들리고 있었고 채화영은 그 흔들림을 누구보다 잘 이용했습니다. 네가 무너지면 나도 끝이야. 내가 끝나면 너도 아무것도 아니야. 오장미를 되찾고 싶으면 강백호보다 먼저 움직여. 강준호는 그 말에 괴로워했습니다. 오장미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은 점점 오장미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강준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가면 저는 준호 씨를 용서할 수 없어요. 이 말은 강준호에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강준호의 마음에는 이미 너무 많은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채화영의 아들이라는 굴레, 오장미를 빼앗겼다는 분노, 강백호가 최하준이라는 질투, 드림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오장미를 바라보면서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백호는 그런 강준호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강준호, 장미 씨와 서린 씨 진실 건드리지 마. 여기서 멈추면 그래도 형으로 남을 수 있어. 하지만 넘으면 나도 널 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강준호는 비웃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백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장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서린의 마지막 기록을 들었고 정숙희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고 마동석은 살아있는 증언자가 되었으며 강백호는 최하준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채화영에게 빼앗긴 이름과 가족, 기억과 진실을 하나씩 되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장미는 채화영 앞에 서서 조용히 말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빼앗은 건 내 이름 하나가 아니었어요. 서린이의 삶, 엄마의 기억, 아빠의 시간, 백호 씨의 자리까지 전부 훔쳤어요. 이제 하나씩 돌려받을 거예요. 채화영은 비웃으려 했지만 예전처럼 여유롭게 웃지 못했습니다. 스마트워치, 애란, 마동석, 정숙희, 이강혁, 한영자, 강백호까지 모두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평생 믿어온 돈과 협박, 조작과 배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통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변수는 강준호였습니다. 강준호가 채화영의 마지막 칼이 될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 채화영의 숨통을 끊는 증인이 될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마서린이 남긴 마지막 기록이 열리면서 채화영의 왕국은 이미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장미와 강백호는 더 이상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정숙희의 기억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으며 마동석과 애란의 증언은 과거의 죄를 현재로 끌어오고 있었습니다.